네, 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자연계 화학을 맡은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강은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모의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학에서는 학생들의 기본 개념 이해도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상호 연관성,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본 개념 중에서 저희 화학에서 출제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로는 화학 평형이라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는 주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화학 평형은 일반적으로 생화학이나 지질학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과학 분야에서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환경 오염이나 자연 파괴 그리고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평형 중에서도 좀 더 세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산염기 평형 개념과 그것에 관련된 평형 상수 그리고 이러한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차이를 어떻게 원자의 성질인 전기 음성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하고자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된 제시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들을 산이나 염기라는 성질을 통해서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산화탄소나 그리고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자연계에 분출되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과 만났을 때 약산성의 물질이 성질을 띨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이 산성비의 어떤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산과 염기를 정의하게 된 과학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맨 처음 1887년에 스웨덴 화학자인 아레니우스가 산과 염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하였는데 이때 산은 수용액에서 즉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인 H 플러스 양성자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에 반해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인 OH 마이너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염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기본적인 정의에 따라서 일반적인 산염기 성질이 띠고 있는 화합물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매우 초기에 밝혀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산과 염기의 정의들이 이후에 많이 발전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제시문 나에서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아레니우스의 정의하고는 달리 수소이온은 수용액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고 즉 양성자 A 플러스인 존재만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과 결합하여 하이드로늄 이온인 H3O 플러스로 존재한다고 밝혀졌다는 제시문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제시문 다는 역사적으로 성당의 외벽이 산성비에 의해서 녹아 나온다는 사실들을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하였는데요. 영국 런던 소재에 있는 성 바울 성당의 외벽이 산성비로 0.5mm가 녹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도 그때 옆에서 많이 방출될 수 있었던 발전소에서의 어떤 화합물들이 산성비를 유도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산성비에 의한 외벽이 녹아나오는 성질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발전소에서 발생될 수 있었던 화합물들은 SO2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산성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1970년대에는 SO2가 많이 방출되었을 것이므로 산성비에 의한 외벽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0.55mm로 매우 컸을 반면에 1990년대나 2000년대 사이에서는 그러한 산업화가 많이 규제되고 방출이 규제되었기 때문에 SO2의 방출량이 10ppb로 줄었고 그것에 의해서 외벽은 0.25mm만이 사라졌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에서는 뒤에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시문으로 든 것인데요. 헨리 르 샤틀리에라는 과학자가 어떤 화학 평형에 관련된 성질들을 규명한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화학 평형에 의해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하였는데 화학 평형 상태에 있는 개의 조건들이 변화하면 개는 더 이상 평형에 있지 못하고 평형이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그 평형이 이동하는 방향은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조건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즉 르 샤틀리에의 평형 이동 법칙을 제시문 라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나다라를 토대로 논제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에서는 문제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 NH3는 물에 녹으면 물에 수소이온 H+를 빼앗으므로 직접 수산화 이온인 OH-를 내어놓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그 용액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에 의해서는 물에 녹았을 때 H+를 내어놓는 것이 산이고 OH-를 내어놓는 것이 염기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암모니아 NH3는 직접 OH-를 내어놓지는 않지만 물에 녹았을 때 물에 있는 H+를 빼앗음으로써 OH-를 내어놓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 또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았을 때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가 필요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것에 따라서 덴마크 과학자인 브랜스테드와 영국 과학자인 로우리는 이것을 이용한 산염기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나 로우리가 정의했을 산염기의 성질을 설명하고 이것을 암모니아의 경우에 비추어서 이런 산염기의 정의를 예상하시오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을 적고 그러한 산염기 정의에 따라 반응물과 생성물을 각각 산과 염기로 구별하시오가 논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H+를 내어주거나 OH-를 내어주는 것인데, 어떠한 물질도 H+ 또는 OH-를 직접적으로 낼 수 없는 것들도 산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형태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에서는 H+를 기준으로 산염기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모범 답안을 보시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를 정의할 때 OH-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H+를 기준으로 H+인 수소 이온을 줄 수 있으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내어준 H+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해서 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수소 이온을 중심으로 한 산염기의 정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상해 보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물과 만났을 때 암모니아의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요 H+, 즉 물에 있는 H+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요 물은 H+ 양성자, 즉 수소 이온을 주었으니까 OH-인 물질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즉 물과 암모니아가 만나서 암모늄 양이온과 OH- 하이드록시 음이온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에 따라서 수소 이온을 준 것은 산, 수소 이온을 받은 것은 염기가 되겠습니다. 즉 물은 수소 이온을 주었으므로 산으로 작용을 하였고, 이것은 산으로 작용한 이후에 염기로 변화했을 것이고요. NH3 암모니아는 물이 제공한 H+를 받았으므로 염기, 그리고 이것은 반응이 진행된 이후에 암모늄 양이온으로 산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자, 논제 2를 보시면 아까 영국의 성벽이 녹아내린 현상들을 이렇게 화학적인 화학 평형을 연관시켜서 응용하는 응용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문제를 먼저 보시면
석회석과 대리석은 탄산칼슘 결정인 방해석, 즉 CaCO3의 주 성분인 건축 재료입니다. 이 광물은 중성이나 염기성 용액에서는 잘 녹지 않으나 산성 용액에서는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해석이 만약 성벽의 주 성분이었다면 산성비에 의해 산성 용액에서 잘 녹는 성질에 의해 녹아내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바울 성당 외벽의 주성분이 방해석이었다면 1908년과 1990년 사이에 성벽이 녹은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화학 반응식을 적고 이것을 르 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해서 논술하시오가 논제 2가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을 보시면 방해석의 주성분이라고 제시한 탄산칼슘인 CaCO3는 산 조건에서 잘 녹을 수 있는데 먼저 그 산 조건에서 잘 녹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화학 반응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방해석은 일단 양이온인 칼슘과 음이온인 탄산으로 해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리가 된 이후에 만들어진 탄산이온, 이가 음이온은 산성비의 주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H+, 즉 양성자와 만나서 탄산수소 이온으로 다시 더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석이 녹아 나오는 성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류된 이후에 탄산이온이 산성 조건에서 더 잘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탄산수소 이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관련된 두 가지의 평형 때문에 방해석은 산 조건에서 더 많이 녹아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시된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탄산이온이 공통 화학종인 아래의 두 짝진 평형에 의해서 산성 용액에서 더 많이 녹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해석이 녹아 나오는 과정이 두 개의 연결된 평형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르 샤틀리에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평형이 존재하고 있을 때, 즉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뭔가 조건이 변화하면 평형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르 샤틀리에의 평형 이동 법칙이죠.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면 산성 조건에서, 즉 H+가 많은 조건에서 방해석이 놓여지게 된다면 녹아나온 탄산이온이 쉽게 탄산수소 이온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짝지어진 평형의 이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수소 이온이 많이 녹아 나오면 탄산이온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탄산이온의 양이 줄어들므로 방해석이 더 많이 오른쪽으로 녹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결론 지어서 정리하면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첫 반응의 생성물 탄산이온을 산에 의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반응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평형으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될 수 있는 방해석이 더 많이 녹아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르 샤틀리의 원리와 그리고 성벽이 녹아 나오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산성비와 연결시켜서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에 관련된 제시문 마와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마에서는 평형상수 K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곱과 생성물의 농도 곱의 B는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이것을 평형상수 K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밑에 있는 평형식을 살펴보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생성물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서는 A의 농도, B의 농도, 그리고 C의 농도와 D의 농도의 곱의 B가 항상 K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평형상수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형식과 평형상수 K의 관계를 미루어 보면 이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된 상태에서의 평형의 평형상수는 정반응에서의 평형상수의 역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바에서는 원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전기 음성도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한 값이 전기 음성도입니다. 즉, 전기 음성도는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을 누가 더 잘 잡아당기느냐, 누가 더 잘 뺏기느냐에 대한 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단위가 없는 어떠한 비교적인 상대 값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치로 여러분들이 책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그 성질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공유 전자쌍이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크다. 즉, 원자 핵이 작으면 작을수록 끌어당기는 전자를 양성자의 양이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핵이 더 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더 잘 끌어당길 수 있으므로 공유 전자쌍이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인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핵과 공유 전자쌍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 음성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문 바 밑에 표에 보면 2주기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차례대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2주기의 원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원자 핵의 전하량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F가 4.0으로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리튬이 1.0으로 가장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전기 음성도에 대한 성질과 이러한 값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고, 아마 문제인 논제에서는 질소와 산소의 전기 음성도를 이용해서 산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들을 응용력 평가로서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을 보시면 암모늄 이온, 즉 NH4+와 수소이온 H+를 내어놓는 평형 반응의 평형상수 K는 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값을 가지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평형 반응의 평형상수 K는 5.0 곱하기 10이다 라고 값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즉, 하이드로늄 이온과 암모늄 이온이 어떻게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평형에서 평형상수 값이 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평형상수 값을 주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암모늄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 사이에서의 평형을 제시를 하고, 이러한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예상한 후에 그러한 평형상수 값으로부터 암모늄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의 산적인 성질, 즉 어떤 물질이 더 수소이온을 잘 내어놓는 물질인지 그 평형상수로부터 유추하시오라는 것이 논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논제 1번에서 주어진 반응은 암모니아가 하이드로늄 이온과 반응을 해서 암모늄 이온과 물을 내어놓는 반응을 새로운 평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반응에서는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하고 있고 하이드로늄 이온은 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의 반응에 관련된 평형상수를 주어진 두 개의 평형상수 값으로부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을 먼저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개의 산과 관련된 식에 대한 평형상수를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와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평형상수 K1이라고 정의를 하면 K1은 암모늄 이온의 농도 분의 암모니아와 수소이온의 농도의 곱으로 표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드로늄 이온인 H3O+도 동일한 형태대로 K2의 평형상수를 정의해보면 H3O+의 농도 분의 물의 농도 곱하기 수소이온의 농도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의 값은 5.0 곱하기 10으로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K1과 K2, 즉 암모늄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에 대한 평형상수 값으로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평형 반응의 평형상수를 예상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평형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를 이것에 관련된 각각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형 상수는 반응물의 농도 곱인 암모니아 농도 곱하기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농도 분의 암모늄 양이온 곱하기 물의 농도라고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평형상수를 예상하기 위해서 평형상수 K1과 K2를 이용하게 되겠는데 K1과 K2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평형상수의 값을 유도하려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평형상수 값은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지만 암모늄 이온에 대한 평형상수는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K1은 역수로, 즉 K1의 역수에 관련된 값을 곱하게 되면 K1분의 K2, 즉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8.8 곱하기 10의 10승이 되겠습니다. 즉 문제에서 주어진 평형 반응의 평형상수는 8.8 곱하기 10의 10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평형상수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평형에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농도의 곱이 매우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의 농도가 매우 크며 평형이 오른쪽으로 매우 치우친, 즉 생성물이 많이 생성되는 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응에서 주어진 이 반응이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이야기는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산을 더 많이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는 그렇게 내어준 H+를 더 잘 받는 형태의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응물에 존재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물에 있는 암모늄 이온보다 수소 이온을 더 잘 내어놓기 때문에 물로 변화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하이드로늄 이온과 암모늄 이온의 산의 성질을 비교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더 비교적 강한 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논제 2를 살펴보시면 암모늄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 사이에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문 바를 참조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논제에서 주어주고 있습니다. 즉, 암모늄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의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정도의 차이는 방금 논제 1에서 설명한 대로 하이드로늄 이온이 더 산을 잘 내어놓는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성질의 차이를 제시문 바인, 즉 전기음성도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답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까 평형상수와 관련된 설명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소 이온을 더 잘 내어놓는, 즉 보다 강한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산의 성질은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을 이루고 있는 중심 원자인 산소 또는 질소의 전기음성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음성도는 아까 제시문 바에서 설명한 대로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능력의 성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의 세기를 말하기 때문에 산소와 질소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해 보면 산소가 더 세게 질소보다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값은 그 표와 관련돼서 제시문 바에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할 수 있고요. 그 값에 의해서 산소가 더 세게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산의 성질하고 관련되어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즉 공유 전자쌍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공유 전자쌍은 산소와 수소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인데, 즉 산소와 수소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질소와 수소에서의 결합보다 더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므로, 즉 산소가 공유 전자쌍을 더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자쌍이 질소의 경우보다 훨씬 더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H가 떨어져 나가기 쉬워지고, 즉 더 많은 극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H가 보다 더 양성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므로 H가 떨어져 나가기 쉬워지고,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즉 전기음성도의 성질에 의해서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더 극성화되므로 H가 더 잘 떨어져 나가는, 즉 하이드로늄 이온이 물과 H+의 반응으로 해리가 되는 이러한 산성의 성질을 띨 수 있는 평형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이드로늄 이온과 암모늄 이온의 산적인 성질을 중심 원자인 산소와 질소의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연관성 또는 응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2016학년도 모의 논술 자연계 화학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